예,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잘한 겁니다. 일단 오늘 요번 주에 목표로 했던 이클립스 상법 봤어.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네. 이클립스 상법 배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 내에서 타이핑 쳐서 해당 자바 프로그램 작성했고, 실행시켜서 그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명령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여섯 줄씩 자동 생성된 거에다 한 줄, 두 줄 추가하다 보니까 뭔가 나와요. 그 명령어들을 이제 좀 확장시켜 나가고요. 명령어에서 많지 않습니다. 명령어 대여섯 개 배울 거고요. 그거 이제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꾸미는 요령, 즉 알고리즘 구성 능력, 즉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여기서 하나를 더 미리 가르쳐주고 들어갈 거거든요. 뭘 가르치느냐 요건데 네 번째 프로그램을 짜는데 디버깅이라는 걸 할 겁니다. 디버그, 버그 뭐죠? 비유지, 벌레라는 소리죠. 근데 앞에 D가 붙어버리면 D, 제거한다, 반대라는 의미죠. 벌레를 잡아낸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벌레는 프로그램의 오류거든요. 오류. 이 디버깅 작업은 타이핑상에 발생되는 오류도 그것도 버그고요.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버그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잡아내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버그입니다. 그렇잖아. 아무거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기능을 가볍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기능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 보면 저기 프린트하고 계산하고 프린트하고 계산하고 프린트하고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씩 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실행해서 쫙 뿌려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줄하고 결과, 한 줄하고 결과, 한 줄하고 결과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거 하는 요령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 멈추어서 볼 건지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블랙 포인트라는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멈추라는 거죠. 멈춤 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아 이클립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인데 내가 멈추고자 하는 줄에다가 블랙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런,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눌러주면 되고요. 귀찮으면 여기 단축키 있죠? 컨트롤 시프트 B. 왼쪽에 보면 바로 왼손으로 딱 눌러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커서로 딱 갖다 놓고 B, 갖다 놓고 B. 그러면 이 앞에 쪽에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과정 중에 멈출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 해놓고 해야 됩니다. 늘 멈추는 거 아니에요. 네, 설정하는 겁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해줘야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B입니다. 메뉴로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것부터 프린트하는 거 싹 다 찍어줍시다. 브레이크 포인트. 이 기능은 모든 툴, 프로그램 개발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애새끼들이 안 쓰죠. 왜? 답을 아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간단하니까 돌릴 일이 없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최소한 나한테 프로그램 배운 사람은 순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디버깅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램의 기본 자세, 기본 누구한테 자랑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된, 아주 필수 요구되는 개발할 때는 순서도가 필요하고요. 문제를 발견할 때 디버깅이 필요하거든요. 비장의 검입니다. 이 칼이 있어야지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쓰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긴 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잘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디버깅 기능 설명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B라는 거, 각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 표시가 들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 디버깅을 시작하는 것은 단축키 F11번입니다. 런에서 찾아도 되는데 F11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창들이 싹 변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런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누르면 바로 이렇게 창이 변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는 것 같이 딱 하이라이트 됩니다. 지금 요 줄을 처리할 차례야. 아직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표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봅시다. 설명 안 할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어딨냐 콘솔 창도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과가 표시될 거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는 결과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이 프로 사용된 변수 n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F11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변하는 거 여기 확인하고 이 화면까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직접 있으면 눌렀지 눌러 끝 10초면 되는 걸 지금 내가 주구장창 몇 초야? 요거 55초 지금 설명했어요. 앞에서 1분, 2분 설명했지. 이런 게 온라인 수업의 맹점이에요.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1, 2분에 끝낼 일을 여기서 2분, 3분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은 잘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봅시다. 예. F11번으로 디버깅 모드에 들어갔으면 이제 디버깅이 가능한데 디버깅을 할 때는 스텝 인투, 스텝 오버 두 가지 기능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스텝 오버 쓸 겁니다. 몰라도 되고요. F6번 누를 겁니다. F6번 누를 스텝 인투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F6번 한번 띡띡띡띡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게 띡띡띡띡띡 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한 줄 한 줄. 어디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내 수업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동영상만 보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뭐 실습합시다 나온 부분에서는 옆으로 화면 쫙 잡아당겨 놓고 이클립스 올려서 같이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톱 시켜놓고 따라해보고 맞으면 그 다음에 또 리플레이 누르고 이런 식으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눈으로 쭉 또 몰아서 하겠다. 아, 조금 할 줄 아는 층은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초보자는 옆에 이클립스 올려놓고 똑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아,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의도하는 바입니다. 어? 어? 아, 중간고사에 두고 보겠어. 오케이. 여기 이제 값이 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n의 값이 요 명령이 수행될 때 이거였고 요 명령 수행되면 요거였고 요거 하면 이런 값이 변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디버깅입니다. 엄밀하게는 디버깅인데 그 중에 트레이싱한다, 추적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n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내가 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트레이싱 해봅시다. 디버깅 모드에서 이러면 저는 변수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히스토리 남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 표시가 됩니다. 즉 브레이크 포인트가 위치한 이 기준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때 아래쪽에 콘솔 창에는 결과가 계속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기능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기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디버깅 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직접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고 F11번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F11번 디버깅 모드 그리고 나서 F6번 눌러서 디버깅 진행하는 겁니다. 얘는 띡띡띡띡 누르면서 요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보려고 디버깅 한 겁니다. 이때 여기 결과 나오는 것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F6번 그리고 끝나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끝내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때 어떡하지? 껐다 켜야 되나? 하면서 배우세요. 봅시다. 뭘 보려고 하죠? 넘어가면 알겠지 뭐.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됐어 확인됐어 이렇게 나오는 결과 확인한다고 그랬죠. F6번 눌러가지고 근데 됐어 그러면은 컨트롤 F2를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메뉴상에 런에 보면 터미네이트라고 있거든요. 터미네이트 끝이죠.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요때 자세히 보면은 디버깅 모드가 들어가면 요 오른쪽에 요 벌레 있죠.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면 디버거 벌레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 여기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건 디버그 모드에서 어떤 값의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스텝 인트 스텝 오버 했죠. 우리 무조건 스텝 오버 누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에 또 스텝 인투 누르는 친구는 고생을 좀 해야죠. 계속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코드 부분을 다 보여주면서 한 단계 한 대 실행되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내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고 싶으면 종료한 이후에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아까 리셋 퍼스펙티브 누르는 것 대신에 여기 두 번째 자바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같으면 여기 팀 나오죠. 자바로 누르면 디버깅 모드 빠져나와서 일반 프로그램 편집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았죠? 들어오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폴더 된 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봤죠? 3개 들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코드 들어 있습니다. 잘 됐는지 어디? 소스 코드에 들어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거랑 얘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 프로젝트 이름, 여기 폴더 이름, 여기 소스에 있는 얘들은 소스라는 곳에 다 모여 있고 이런 구조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파일을 친구한테 보내거나 친구 파일을 받아서 배치할 때 이럴 때 좋겠죠. 실행 파일은 bin에 들어있죠. 바이너리 파일에서 여기. 오케이. 콜도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안 봐도 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죠? 간단하게 자바 프로그램 짜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커맨드 라인도 했고 이클립스 써가지고 하나 둘셋 디버깅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은 사항들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잖아. 그 외고. 오케이. 자바 언어는 전 세계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언어다. 왜가 TOB라는 이런 뭐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프로그램 언어의 인기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네요. 그러네요. 자바는 지난 10년 동안에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입니다. 오, 자바.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 잡은 사람들이 열받아 씩씩대해서 C가 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그 점유율이나 이런 레이트는 비슷해요. 15%, 14%예요. C도 그만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일단 C 언어를 배웁니다. 나도 그래서 2학기 말고 1학기 때는 C 언어 강의를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C로 시작하고 쭉쭉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게 정석이고요. 모든 자료는 대부분 C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파이썬도 인기가 매우 높죠. 교양도 파이썬 강의가 아직 안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C의 아류작인데 C의 기능을 보충한 보강한 객체지향적 언어로 개발시킨 C++, C샵이란 언어도 있습니다. 참고로 C샵이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거든요. C샵 같은 경우는 자바에 대항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거든요. 써니라는 회사가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고 인터넷 환경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니까 자극을 받아서 C를 확장시켜서 C샵을 만들었고 더 좋습니다. 많이 씁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쓰거든. 내가 써봤더니 진짜 좋은 언어예요. 또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하는데 윈도우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 많이 제공되고요. 또 좋은 거 자바보다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온 프로그램은 언어는 이전에는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도 많고 가장 최신은 파이썬입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거.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거로도 나름대로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어 봤거든요. 여기 봤더니 여기는 자바가 2015년도 물론 2018년 9년까지도 초창기까지는 자바가 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순서 이건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아니면 개발팀에서 여기서는 자바가 파이썬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자바가 1등이었는데 파이썬으로 바뀌어버렸고 자바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반면에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보다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넷 환경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과거에는 내 수업 들은 친구들 아는데 과거에는 단지 스크립트용으로 클라이언트 단에서만 사용이 됐는데 노드.js라는 기능을 좀 보충을 하는 바람에 서버에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서버에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쓰고 귀찮아. 어느 게 좋은 거야? 어느 게 나중에 나온 거야? 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좋아 보여요. 자바랑 언어도 유사하고 코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라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 그러면 언어 통일하자. 그걸 통일해. 다 자바스크립트로 해. 서버 HTML 쓰고 자바스크립트 개발됐다면 그럼 클라이언트도 다 자바스크립트 써 된다며.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인기가 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순위가 역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자바 계열,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활용이 이제 증가된 바람에 자바스크립트 인기가 자바를 능가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제일 막강한 건 파이썬이라는 거. 파이썬이 왜 이렇게 막강할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언어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말이 길어졌군. 패스. 자바 응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설치돼서 실행하는 거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JRE가 깔려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허접한 거지 전문가들은 잘합니다. 우리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는 거에 따라서 욕심을 낼 수는 있죠. 다 과제인데 어쨌든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 자바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릿 응용 프로그램, 이건 서버에서 실행, 아까도 언뜻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했죠. 서버용 언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 웹 서비스, 웹 컨텐츠를
활용하고 서비스 해놓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즉 서버에 JVM 자바로 짠 거를 갖고서 이용한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지금 시간은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앱 프로그램도 자바를 사용을 합니다. OHA라는 오픈 핸셋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무료 모바일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주죠. 이걸 이용을 하면은 편하게 앱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앱 인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앱 인벤터는 블록 코딩 방식으로 하는데 구글이 개발하고 지금 MIT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교육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블록 코딩 방식입니다. 내가 보기엔 차세대 코딩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하는 것도 전문가, 비전문가, 중간 전문가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면 일반인이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클립스를 쓰는 건 전문가입니다. 자바 개발자도 그거 쓰거든요. 근데 그보다 조금 아래 더 쉽게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근데 자바도 모르고 C도 몰라. 이럴 때 쓰라는 거거든요. 블록 코딩 방식.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스크래치랑 비교하는 경우가 초중학교 때 배웠던 스크래치랑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유사하게 나옵니다. 큰 차이점이 있죠. 얘는 폰에서 동작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폰에서 동작하는 거. 즉, 이 기본 UI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인터페이스 그 객체들이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도 필요하면 자바로 작성해서 블록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코드를 자바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이콘, 로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번에 듣거나 못 들었으면 다음 학기를 이용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광고하는 것 같아. 남는 것도 없는데. 수강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교수들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입니다. 자바 플랫폼은 독립적이다. 플랫폼 독립성 있다. 어느 OS든 다 쓸 수 있고 기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 소리죠. 객체 지향적이다. 요 개념은 캡슐화, 모듈화 이 개념은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객체, 캡슐화, 상속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가 뭔지를 모르잖아. 캡슐화 묶어준다는 거예요. 캡슐 알지? 약 먹을 때 약이 너무 쓰니까 그게 쓰지 말라고 처음에 느끼지 말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연질 캡슐에 염질고 케이스에 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캡슐이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그런 거 속에다 넣어서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게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서 얘기한 소스와 크래스 파일이 있다는 거 있고 여기서 관리가 잘 된다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통과.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공대생이거나 자바 프로그램 관심이 있으면 이건 뭐냐 그러면 클래스하고 파일의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한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가 소스 파일 자바입니다. 자바. 근데 이걸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은 컴파일 그러면 클래스 파일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클래스 하나의 개별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컴파일을 시키는 순간에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쫙 찢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 실행 파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코드를 내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리부서 컴파일 시켰고요. 그러고 나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져. 여기 보면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 어쩌고저쩌고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커맨드 모드 창에서 해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컴파일을 한 다음에 클래스 단위로 파일이 찢어지는구나.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컴파일 시키면은 아까 내가 폴더 모양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클립스 쓴다면 폴더 모양의 bin 폴더에 들어가 볼 수 있겠는데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 이 클래스 파일들은 컴파일 다음에 나름대로 개선 관리가 되는데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로 해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 저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클립스에서 하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면 하라고요. 자바의 특징. 이거 좀
실행 코드 배포, 실행 코드 하나의 클래스에 다수의 클래스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포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패키지는 여러 가지 묶어서 줄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멀티스레드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아 이거는 개념이 틀리구나 참. 이거는 이제 남한테 프로 파일을 이렇게 묶어서 주거나 관리한다는 개념을 얘기할 때 실행 코드 배포 클래스 파일 주는 거죠. 패키지는 그런 걸 묶어서 하나의 폴더에 넣고서 또는 라이브러리에 등록시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멀티스레드는 후반부에 한번 실습을 해볼 거긴 한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래 한글을 지나가거나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키면 작업관리자에 가보면 프로그램 하나가 뜨거든요. 근데 그럼 한 번만 돌잖아요. 한 놈이 뛰는 거죠.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한 놈의 일꾼을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멀티스레드는 한 프로그램이 여러 명의 일꾼을 불러서 컴퓨터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실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속도가 중요해.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독립적이야. 이쪽 작업과 저쪽 작업이 따로 관련 없이 게임을 해야 돼. 이럴 때 게임이래. 수행이 돼야 돼. 이럴 땐 스레드를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멀티스레드 써서 얘는 이것만 하고 얘는 이것만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다가 지금 음악 플레이 시켜놓고 여기다 인터넷 창 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프린팅 작업도 돌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멀티 프로세싱, 멀티 태스킹이라고 하거든요. 멀티 스레드는 연결인데 이건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시간 되면. 또 나오는데 지금은 이거 한번 봅시다.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를 모은다고? 가비지가 뭔데? 쓰레기지 뭐. 쓰레기가 어디에 있어? 공연을 만드나? 프로그램 실행시키다 이 메모리 반환 기능이 없다 이런 건데 자동으로 한다는 소리야. 내가 프로그램에서 이걸 해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다른 언어에서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이 부적합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아까 버추얼 머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으면서 나쁜 점이죠. 그냥 일반 C나 이런 거는 바로 CPU에 기계열을 전달해서 실행을 시키는데 얘는 버추얼 머신을 거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이거 몰라도 돼.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팍팍 돌아가는 거에서는 자바 쓰지 말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다. C나 다른 C샵이나 이런 거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 그러면 안전하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 포인터가 뭔지 모르는데, 타입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관리해준다 이겁니다. 언어가 관리해준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컴파일러가 잘 관리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포인터 개념 몰라도 됩니다. 강력하다는 거 뭐가 강력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많대요.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둔 샘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좋지. 갖다 쓰기 좋다는 거니까요. 이런 걸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행 속도 개선에서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사용한다는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개선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실행 도중 바이트 코드를 해당 CPU 기계어에 해당하는 컴파일러하고 해당 CPU 기계어로 실행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느린 거지. 바꿔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속도는 일반 C나 이런 언어보다 느리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독립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프롬 작성 개뿔이나 뭐가 싫어. 처음 배우는데 다 어렵지. 뭐 안전해. 위험을 모르는데 무슨 안전을 비교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 있겠죠. 속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뭔지도 모릅니다. 통과. 아싸. 아싸. 우리가 기다리던 페이지가 왔습니다. 끝. 늘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페이지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뭐 배웠는지만 잘 생각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특징이 재미없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 얘기했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령만 여러분이 감 잡았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습을 같이 하고 있었다면 이클립스를 종료시키고 다시 열어서 다시 열면 이전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랩4, 랩5 추가로 만들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 만큼 늘어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뭐 없잖아. 버튼 몇 개 누른 것밖에 없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마우스를 직접 키보드를 직접 한 거하고 눈으로 본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예요. 많이 타이핑해 본 사람이 좋고요. 직접 타이핑한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프로그램은 순서도 얘기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타이핑하고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남이 해놓은 걸 딱 본 순간에는 무조건 똑같이 짭니다. 암기력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여됐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즉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자꾸 연습을 해요. 알고리즘 능력을 길러. 그걸 자꾸 연습해요. 쉬운 것부터. 그리고 직접 코딩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알고리즘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남이 코드 보는 거예요. 남이 코드를 본 순간에는 절대 다른 방식으로는 안 나와요. 다른 방식 나올 수 있겠지만 자기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쭉 진행되면서 계속 강조할 사항들이거든요. 한 초창기에는 그냥 기본 명령어를 좀 배우고 한 주나 두 주는 그 명령을 미리 싹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필요할 때 쓸 겁니다. 이런 점 잘 기억하고요. 내가 이번 주에 강조한 거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푸는 사용하는 방법, 짜서 실행시키는 방법, 요거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해야죠. 직접 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마우스도 손으로 만지니까 손으로 꼭 해보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 났습니다. 오케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지금 모니터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에러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입장을 바꿔봐요. 1시간, 2시간을 그냥 혼자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나중에 보고서로 확인할 거니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